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세요. 중국 좀 있으면 이제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선 그걸 춘절이라고 불러. 춘지에. 지금 중국 춘지에인데 중국에선 지금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곡소리가 나올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매년마다 제가 설에는 요즘 뭐 설 다들 어떻게 보내세요? 다들 뭐 설에는 뭐 괜찮으십니까? 설에 다들 힘드세요? 뭐 많이 우울한 사람 혹시 있나요? 뭐 이런 거를 제가 매년마다 물어봐요. 올해 진짜 나 힘들다. 나 너무 불행한 것 같다. 우울하다. 이런 사람이 올해 제일 적은 것 같아. 그냥 채팅창을 단순히 채팅창을 봤을 때 올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뭐 제 방송에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근데 중국은요.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인데 코로나 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야, 이게 춘절이 춘절 같지가 않다. 춘절이 춘절 같지가 않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들 징징거리지 마라. 다들 경제 안 좋다고 경기 안 좋다고 징징거리지 마라. 올해가 제일 좋은 한 해일 거야 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웃긴 좀 그런데 좀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야, 징징거리지 마라. 계속 뭐 경기 안 좋다 힘들다 올해가 제일 좋다니까. 야, 이거보다 얼마나 더 안 좋아지려고. 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제가 중국에서 1993년부터 살았어요. 제가 1986년생이거든요. 1993년도부터 2008년까지 쭉 살면서 그리고 2008년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갔다 왔다 하면서 그럼 제 중국 경험이 뭐 20몇 년이 될 거 아니야. 전 중국의 그 변화를 전 다 진짜 제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는 게 1990년대 1993년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이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춘절이라고 하면 정말 진짜 축제야. 그냥 1년 한 해의 축제입니다. 1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춘절, 이 설에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또 중국은 또 이 춘절 연휴가 한 달이야 거의. 짧게는 뭐 10일, 2주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길게 보내는 곳은 거의 한 달을 보내요. 한 달을 쉬어버려. 그런 데도 있어. 그럼 쉬면서 뭘 하느냐? 일단 가족들끼리 파티야. 제일 좋은 거 먹고 서로 좋은 거 선물하고 입는 거 좋은 거 입고 새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담배 좋은 술 마시고 서로 좋은 거를 선물을 하고 그 다음에 연장자들은 홍바오 빨간 봉투 알죠? 그러니까 세뱃돈이지. 여기저기 막 세뱃돈 뿌리고 어린 애들은 세뱃돈을 여기저기 다 받잖아. 연장자들한테 세뱃돈 봉투만 막 이래. 이만큼 받아. 나는 중국에 있으면서 주위에 친구들이 그렇게 설을 쉬는 거를 난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럼 설에는 첫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가족들이랑 보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막 주위에 친척들 주변 사람들 이웃 친구들끼리도 막 뭉치고 설 되면 저도 친구들 집에 놀러 가잖아. 그러면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친구들끼리 막 3355 모여가지고 이 친구 집 갔다가 저 친구 집 갔다가 저 친구 집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뭐 이 집 저 집 다 맛있는 음식 먹고 설에 제일 좋은 음식들 다 꺼내놔. 진짜 축제 그 자체.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은 또 뭘 하느냐? 어른들은 또 마장해. 마장. 새벽이 되면 다들 그 마작 있잖아요. 마작. 4명이서 둘러 앉아가지고 마작 담배 빡빡 피면서 담배 피고 고량주 마시면서 마작 때리고 그러다가 애들이 딱 오잖아. 애들이 막 시끄러워. 그러면 이제 돈 따고 있는 사람이 100元짜리 100元이면 한국 돈으로 그때는 10,000원이었어. 지금 환율로 따지면 20,000원이지만 제일 큰 한 장이잖아. 그거를 애들한테 딱 던져주면서 야 니들 이걸로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 쪼까내. 돈 줘서. 그럼 또 애들끼리 그거 딱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막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막 PC방 가고 막 그게 설이야. 그게 춘절. 중국의 춘절은 이랬는데 정말 그냥 모이면 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냥 좋은 거. 그랬던 중국의 춘절이 지금 중국은 춘절이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느끼는 게 와 명절 축제 이게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 그 자체. 그때도 중국에 가공 음식, 화학 음식 이런 거 있었냐고? 없었지. 야, 90년대 걔네들 그런 거 만들 기술이 없었어. 그런 음식이 어딨어. 다 정직한 음식들이었어. 진짜 그게 훨씬 좋았는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때 그런 시절이었어. 농사를 지어도 막 벌레들이 많이 먹어. 농약을 딱히 안 치니까.
사람들은 이거 벌레들 먹었다고 싫어하고 막 고민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어때요? 지금 세상은 벌레 먹은 야채가 이거 유기농이다. 이걸 더 비싸게 쳐줘. 너무 곱게 자란 애들? 야, 이거 농약 이빠이 쳤네. 벌레들도 안 먹는 거 이걸 왜 사람한테 먹여? 그러면서 그거 안 먹잖아. 여러분들 90년대 초반의 중국은 그때는 진짜 다 유기농이었어. 거의 진짜 유기농이야. 그때는 진짜 순수 그 자체였어. 중국 순수했다니까. 요즘 그렇게 막 짭퉁에다가 뭐 화학 조미료 막 화학 음식 막 짝퉁 음식 농약 범벅 음식 뭐 이런 거 없었어. 90년대 중국에 살아봤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게 그런 순수한 중국의 살기 좋은 시절이 언제까지 유지가 됐느냐? 그게 2000년대 초반. 2004년도, 2005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그 모습을 완전히 잃어가기 시작했죠. 완전히 없어지면서 이제 2008년도가 기점이야. 중국 베이징 올림픽. 2008년도를 기점으로 이제 중국이 완전히 마탱이 갔죠.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정이 없어졌어. 정이 없어지면서 인간미가 없어지면서 인성도 상실한 그런 시대를 초래하게 되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내가 음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팔아. 여러분들 그 기사 보셨어요? 중국의 어떤 여자가 밀크티, 그 버블 밀크티, 그거를 식사 대용으로 맨날 먹었어. 그걸 너무 좋아했던 거야. 근데 애가 신장이 완전 박살난 거예요. 버블 밀크티를 매일 마셨대. 알고 보니까 그 버블 밀크티 안에 그 버블 있잖아. 그거 폐타이어 막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이런 걸로 만들어. 그런 거를 인간이 먹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한 번, 두 번 만들었을 때, 한 번, 두 번 먹었을 때는 그래도 몸이, 간이, 이 새끼 또 쓰레기 집어넣네. 하지만 하루 이틀 피곤한 걸로 소화를 시키는데 그걸 계속 넣는다? 간, 신장 다 망가지지. 중국에서는 양심이 없으면 돈 더 많이 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회예요? 나는 그런 사회에서 내 자식 키우기 싫어. 내 자식이 뭐야? 내 자체부터 살기가 싫어. 믿음이 없는 사회, 양심이 없는 사회.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양심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럼 그거를 나라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나라까지 뒷돈 받고 그걸 눈 감아주잖아? 그럼 그 나라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중국의 지금 현 위치야. 저는 옛날의 중국을 진짜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 유년 시절은 전 다 이제 중국에서 보냈다고 보면 돼. 8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중국에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그 시절은 지금 중국에서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 그리고 그때 당시 맞아요. 그때 당시는 2000년 초반. 그때 중국 유학이 붐이었어. 중국 유학이 왜 붐이냐? 일단 발전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경제 성장률이 그때 14% 찍을 때야. 경제 성장률. 여러분들 지금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 2% 찍으면 대단하다 그래. 그때 중국이 14% 찍을 때라니까.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지. 그리고 실제로 그때만 해도 중국의 대학 중에서는 훌륭한 대학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중국의 깊은 역사와 뒷받침이 되는 중국만의 강한 그런 문학들이 있었어. 그걸 배우러 실제로 한국에서는 중국으로 유학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회사들 중국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었고. 여러분들 저만 해도 그때 한국 유학생들이 내가 일하고자 싶은 마음만 있으면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건 정규직은 아니야. 알바지, 알바. 근데 한 달에 얼마 주는지 알아요? 알바인데 한 달에 한국 돈으로 거의 60, 70, 80만 원 이렇게 줬다니까. 대학 다니면서 그 알바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 대기업 알바도 있었고 번역 알바도 있었고 통역 알바도 있었고 알바거리는 많았어. 엄청 많았지. 자,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떠냐? 외국인들은 물론 외국 자본들부터 다 빠져나가고 외국인들 많이 빠져나가 있죠. 그죠?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사람들 아직 여전히 있긴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 않고 옛날처럼 그렇게 또 싸지도 않아. 옛날에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 중국 유학 보내는 것 중에 한 개가 싼 맛이 있었어요. 분명히 해외 나가서 유학을 하면서 언어까지 배우고 오는데 이게 학비가 국내보다 싸. 한국에서 대학 보내는 것보다 유학비가 더 싸네? 이런 계산이 나오는 시대가 있었다니까. 그 맛에 또 유학을 많이 보내지. 자, 일단 지금 중국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기준점이 딱 2008년도. 2008년도를 기준으로 끝났어. 좀 더 길게 쳐도 2010년도, 11년도, 2012년도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냥 마무리야.
그때는 이제 내가 알고 있던 중국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일하는 한국인들 다 빠져나왔어요. 아, 중국 더 이상 살기 힘들다. 여기 지금 누가 시진핑이 죽으면 중국의 대성장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데, 만약에 지금 시진핑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시진핑이 독재 체제로 가지 않고 다수결 체제로 가면, 그리고 개혁 개방을 하잖아요. 그럼 중국은 더 커질 가능성은 있어요. 완전히 있어요. 너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 중국의 성장을 막고 있어,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되게 동남아 여러 나라한테는 고마운 거야. 왜냐하면 중국의 일거리가 이제 동남아로 이제 많이 분산이 됐거든. 중국이 만약에 옛날처럼 다시 개혁 개방을 하면서 회사 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외국 사장님들 오세요. 옛날에 중국이 그랬잖아. 해외 사장님들 오세요. 돈 싸들고 오세요. 다 해드릴게. 다 맞춰드릴게. 그러면서 중국이 성장했거든. 근데 지금 다시 중국이 그 스탠스를 잡는다.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국의 인건비는 여전히 낮아요. 중국의 시골, 농촌 이런 데 가서 공장을 열잖아. 인건비 여전히 낮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도 옛날보다 더 좋아졌어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문제가 시진핑이 더 이상 중국을 개발도상국 이 포지션에 두고 싶지 않다라 하는 거야. G2를 떠나가지고 G1을 하고 싶어해. 자, 이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일단 중국의 춘절을 얘기해 봅시다. 중국의 춘절, 오늘은 요 카테고리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일단 2026년 중국의 춘절 연휴가 공식적으로 2월 15일부터는 2월 23일이래요.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 춘절 기간을 40일로 정합니다. 40일. 왜냐하면 춘절 전 20일, 춘전 후 20일, 이 40일 동안은 춘윈 기간이야. 춘윈이 뭐냐? 설 민족 대이동. 이게 되게 중국의 큰 이벤트잖아.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낸 통계인데, 이 40일 동안의 민족 대이동 동안 몇 회의 이동이 생길 예정이냐? 총 95억 회. 역대급 수치래. 총 95억 회 이동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억 명이 두당 9번씩 움직이면 90억 되잖아. 그렇게 계산하면 이게 뭐 그들만의 통계 방식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뭐 고향까지 가기 위해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뭐 버스 타고 뭐 또 타고 뭐 몇 번 갈아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 탈 때마다 한 번씩 카운트를 한다든지. 아무튼 올해의 춘절, 춘윈, 명절 대이동은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게, 사람이 많이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런 분위기야. 야,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요번에 한번 이동하자. 가족들 모임 가지고 놀러 가자.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야, 이거 움직이는데 돈이 더 들어가네. 약간 요런 분위기입니다. 귀성하는 것 자체가 이게 돈 폭탄이네. 자,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소득 데이터를 보면 2025년 1인당 가처분 소득 평균이 43,377위엔이라고 합니다. 고자 통지주에서 나온 통계예요.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자료 어디서 이렇게 검색 많이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번에 제가 국방부 사이트 많이 들어가서 본다 그랬잖아요. 중국 국방부 사이트. 또 한 개 제가 자료 찾는 곳이 여기입니다. 중국의 고자 통지주 국가통계국. 내가 중국에 있을 때도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다면 아마 교수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중국의 고자 통지주, 말 그대로 중국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들이 여기 많이 뜹니다. 물론 여기 통계들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는 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2025년도의 중국인들 수입에 대한 수치입니다. 여기 나온 게 이제 2025년 1인당 가처분 소득 평균이 43,377위엔인데, 이게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대략, 그냥 요즘 1대2잖아요. 그죠? 대략 860만 원입니다. 1년에 860만 원. 근데 이거는 평균이잖아. 우리는 평균을 좋아하지 않아. 왜? 저 꼭대기에 있는 새끼들이 평균치 다 높아버려. 다 끄집어 올리니까 사람들은 공감을 못하지. 한국도 얼마 전에 그거 나왔잖아요. 요즘 대한민국 30대 평균 자산이 3억인가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30대들 다 3억 가지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여기 30대 분들 많죠. 니들 다 3억씩 있어?
절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평균치는 별로 공신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따지고 보는 게 뭐냐? 중위값이잖아요. 중위값. 너무 높은 애들 거기 다 없애버리고 말 그대로 중위값. 중위값은 뭐냐? 중위값은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을 막 위로 아래로 다 빼가지고 나오는 중위값이잖아. 이게 훨씬 더 공신력이 있죠, 그죠? 중국의 연봉 중위값은 36,231위엔이에요. 중위값이 얼마냐? 한국 돈으로 720만 원입니다. 중국의 1년 연봉 중위값 72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720만 원 큰 숫자인 것 같아요? 작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만 이거 들어도 여러분들 와 그건 좀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걸로 어떻게 1년을 살아? 그거 벌어가지고 남는 게 있어? 여러분들 당연히 그 생각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중국은요 그래도 아직 물가가 싼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충분히 이제 싸게 살면 버틸 수 있는 숫자고 심지어 이 돈을 번다고 해도 저축까지도 가능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또 중위값이잖아. 이 중위값도 이것도 안 돼. 이거 못 믿는다. 그럼 이때는 뭘 봐야 되느냐? 중국에 지금 돌고 있는 자료 중에 한 개가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家庭 人均月收入 2025년의 월 평균 수입 그리고 이 수입 2025년 월 평균 수입에는 이렇게 11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1계급. 이 중에서 일단 제일 첫 번째 계급 0원이죠. 수입이 아예 0원인 사람. 0원인 사람은 이게 546만 명. 0원인 사람이 546만 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국 돈으로 바로 알려드릴게요. 10만 원 이하다. 월 수입 10만 원 이하. 여러분들 2억 1,50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야. 2억 1,500만 명이 월 수입 10만 원 이하예요. 여러분들 믿겨집니까? 물론 한국이랑 중국은 당연히 차이가 나죠.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인데 돈 없어가지고 우울하시는 분들 오늘 이 방송 보면 본인이 되게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렇게까지 따져보자. 자, 한국의 아니다. 이건 나중에 비교하자. 오케이, 나중에 비교하고 일단 이걸 쭉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2급이야. 수입 10만 원 이하. 자, 그 다음에 3급으로 갑니다. 3급이 수입이 10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이거 월급입니다. 2억 200만 명. 그리고 4급이죠. 수입이 16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이게 1억 2,400만 명. 자, 그러면 요 등급이 이제 빈곤층이거든요. 저수입층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저수입층인데 이거를 따져봤을 때 그러면 말 그대로 월급이 중국에 2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잖아. 월급이 중국에서 2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5억 4,600만입니다, 여러분. 5억 4,600만 명이 중국에서 월급이 20만 원 이하예요. 옛날에 그 리커창, 중국의 리커창이 말한 게 중국에서는 20만 원도 못 버는 중국 사람들이 6억 명이 있다. 실제로 통계를 해봤을 때 비슷한 수치가 나와요. 그게 그때가 2021년이었나? 아무튼 몇 년 지난 이후에 6억이나 5억 4,600만 명이나 비슷하잖아. 아직도 이래. 자, 이게 저소득층. 자, 저소득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간소득층. 중간소득층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한국 돈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월급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받는 사람이 여러분들 2억 4,300만 명입니다. 중위소득. 그렇죠. 중위소득. 그리고 한국 돈으로 30만 원에서 월급 40만 원 받는 사람들. 30만 원, 40만 원, 30만 원에서 40만 원 받는 사람이 1억 7,200만 명. 그리고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받는 사람이 2억 300만 명. 그리고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 사람이 1억 5,600만 명. 이걸 중위소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몇 명이 나오냐? 약 7억 8천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저소득층이랑 그 다음에 중위소득층, 즉 중국에서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이냐? 13억 2,800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한번 생각해봐요. 본인이 100만 원 버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여기 한 달 누구야? 그건 솔직히 좀 오바야. 대한민국에서 너 100만 원 버는데 한 달 걸린다고?
물론 뭐 쉬엄쉬엄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진짜 최대한 막 빨리 일해가지고 100만 원을 채우고 싶다. 얼마 만에 버냐 이거야.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면 돼. 진짜 내가 그냥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손으로 뭘 하든 간에 뭐 설거지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쵸? 일주일이면 100만 원 충분히 벌어.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이 13억 2,800만 명이. 그럼 여러분들 말로 따지면 일주일에 100만 원 벌 수 있어. 그러면 한 달이면 400은 번다라는 거 아니야. 400 벌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가 1년 벌어야 할 돈을 여러분들이 한 달 만에 버는 거야. 그런데 또 중국 사람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996, 007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해드리잖아요. 996으로 일해. 996이 뭐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996.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더 빡세졌어. 일자리가 없어지고 해외 자본들 다 나가고. 그럼 중국 사람들 지금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요? 007로 일을 합니다. 007이 뭐냐?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24시간 일하면서 주 7일. 이게 007 스타일이에요. 매일 24시간 일한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근데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말이 007이지. 사람이 잠 안 자고 24시간 동안 어떻게 일을 해. 근데 이 007이 왜 나왔냐? 뭐냐면 출근을 해. 출근해서 일을 하잖아. 그럼 퇴근을 해요. 퇴근해서 집에 오잖아. 집에 와서도 일을 해. 왜? 요즘 뭐 이 SNS, 단톡방 이런 거 다 연결이 잘 돼 있잖아. 이게 퇴근을 했는데도 퇴근한 것 같지가 않아. 계속 뭔가 연락이 오고 내일까지 해가야 할 일들이 쌓여 있고 집에 와서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업무량이 그만큼 많다 이거지. 저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선생님들, 중국의 선생님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우러러보는 직업 중에 한 개. 한국도 마찬가지잖아. 선생님 알아주잖아. 근데 중국의 선생님들 옛날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선생님 일이 시작되고 퇴근하면 선생님의 일은 끝나. 맞잖아. 근데 요즘 중국의 선생님들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겠지. 하지만 퇴근하고 나서도 밤에 잠들 때까지도 계속 일이야. 왜? 학부형들이 계속 연락 와. 위챗으로 이것저것 보내고 숙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냐 물어보고 저런 거 물어보고 뭐 애로 사항 있으면 또 얘기하고 막 잠들기 전까지 다 일이야. 방학? 선생님들 방학한 것 같지가 않대. 계속 연락이 온대. 숙제 관련돼서 물어보고 애들 공부 관련돼서 물어보고.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여러분들 한 달에 중국에서 100만 원 벌까 말까 해. 한 달에. 이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이렇게만 비교를 해도 진짜 대한민국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일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자,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상위 소득자들을 봅시다. 일단 13억 2,800만 명이 중국에서는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야. 총 인구의 94.2%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상위 소득군을 봅시다. 자, 일단 그러면 한 달에 월급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버는 중국 사람들이 6,328만 명. 한국에서는 그냥 아무나 일할 마음이 있으면 다 벌 수 있는 돈이죠. 월 200. 그거를 중국에서는 벌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야. 자, 그리고 제 10단계 나옵니다. 10단계. 월 200에서 400 버는 사람들. 월 200에서 400이면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한국의 평균 월급 정도죠. 그죠? 200에서 400 사이. 중국에서는 784만 명밖에 그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여러분들 중국에서는요. 월 400만 원 이상 번다. 한국 돈으로 월 400만 원 이상 벌면 상위, 이건 거의 뭐 0.01%지. 14억 중에 70만 명이면 아무튼 중국에서 월 400 이상 버는 사람은 70만 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여기서 0.05%야. 중국 인구 중에서 0.05%에 속하는 인구야. 웬만하면 여러분들 여기 소득으로 상위 0.05%에 들어가지 않아요? 14억 중에 7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상위 소득군은 중국의 인구 중에 1%도 차지 안 해. 0.61%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에 제 동창들 많다 그랬잖아요. 제 동창 중에 한 명이 중국 공안이 한 명 있어요. 걔 이제 꽤 올라갔을 거야. 걔 많이 달았을 거야. 공안이 한 명 있는데 걔 월급이요. 여러분들 걔 월급이 100만 원, 그때 그 몇 년 전에 만난 거야. 아무튼 100만 원이 안 됐어. 내 기억 속에.
하지만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걔가 돈이 없느냐? 그건 아니야. 원래부터 베이징 애였고 옛날부터 뭐 이렇게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기 옛날 집 개발할 때 재개발비 뭐 보조금 받은 것도 있고 자산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일을 나가는 게 돈을 버는 게 이게 약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간다라기보다는 나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고 국민연금을 내고 있고 각종 뭐 이런저런 비용들을 내고 있으면서 난 사람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위해서 직장을 나가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취미로 일하는구나. 여러분들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 같아요. 취미로 일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런 취미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더 많아. 내 아는 지인 한 명이 얘기를 들은 건데 아는 지인 한 명이 대기업 다녀요. 대기업 다니는데 근데 주위에 대기업 다니는 지인들 많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 물론 진짜 대기업에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 대치동 쪽에서 살면서 그냥 엘리트 코스 밟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대기업에 들어온 거야. 그냥 자기는 눈 떠 보니까 부모님이 이미 대치동 열성맘이었고 자기는 그냥 부모님이 하라 한 대로 따라 했을 뿐인데 스카이 대를 졸업했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이력서 넣어가면서 같이 하는 거 했는데 난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왔다 이거야. 대기업에 들어왔어. 대기업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내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해줬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부모님이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한 개 돌려줬다는 거야. 근데 그게 레미안 원베일이야. 심지어 한 채가 아니야. 두 채, 세 채도 가지고 있대요. 부모님이 워낙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그냥 미리 나한테 물려준 거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기업 생활을, 회사 생활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 회사 가서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절대 아니래. 절대 아니야. 하지만 그런 애들이 또 직장 생활을 잘해. 왜? 구김살이 없거든. 살면서 뭔가 다크한 시절도 없었고 내가 막 고민을 하면서 막 질풍노도의 시기도 없었고 불량한 배들이랑 섞인 적도 없어. 그냥 세상이 밝아.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밝으니까 사회생활도 더 잘해. 상사가 시키는 거 열심히 절대 안 해. 그냥 할 만큼 정도만 해. 뭔지 알지? 자기가 스트레스 안 받을 선에서 꼭 해야 될 것만 하고 열심히 절대 안 해. 그냥 적당히만 하고 칼퇴하고 사회생활 회식 자리 이런 데 가가지고 똥꼬 겁나 빨아. 사회생활 개 잘해. 상사들이 예쁘면 다 잘 받아. 하지만 일 열심히 잘 안 해. 그냥 해야 할 정도까지만 안 잘릴 정도만 해. 요런 사람들. 그리고 맞아 부모님들 자산이 일단 많으면 부모님들이 1년에 얼마씩 꼬박꼬박 이 자산을 넘겨줘요. 왜냐? 세금 한꺼번에 넘겨주면 세금 많이 내야 되거든. 1년에 조금씩 계속 줘. 지금은 또 다주택자 때리잖아.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세금 보유세 때린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너 빨리 한 개 가져가라. 나 주택 많으니까 너 빨리 한 개 가져가라. 이거 그냥 보유세 낼 바에는 너한테 양도를 해주고 양도세 내는 게 더 낫겠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취미로 회사 생활을 하는, 그냥 나 사회의 구성원이야.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이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타이틀도 중요하거든. 무슨 일 하세요? 이래 했을 때 저 그냥 딱히 하는 일 없는데요. 하지만 집은 세 채 있어요. 이것도 뭔가 철부지 같잖아. 약간 철 덜 든 것 같고 뭔가 약간 마마보이 같고 딱히 할 줄 아는 건 없네.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 집이 세 채 있는 거 이런 거 보다는 내가 저 삼성 어디 연구원입니다. 저 SK 하이닉스 어디 명함 내밀 때도 뭔가 근데 그렇잖아. 내 그 중국 친구도 월급으로 걔 취미생활 할 것도 부족하대. 하지만 명함은 공안이야. 중국에서의 공권력 공안이야. 끝내주잖아. 근데 또 맞아. 그런 또 친구들이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하고 물어보면 잘 알려주고 되게 이타적이야. 심지어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아무튼 중국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월급 생활을, 그런 직장 생활을 그냥 월급 안 보고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을 수 있죠. 상위 수입자들한테 있을 수도 있고 중위권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순수 중국의 월급 체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의 수입 상황이 이러니까, 수입이 이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여기 그냥 중위권으로 얘기합시다. 내가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야.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인데 중국에서 그 고속철 있잖아요. 중국 인프라가 좋아. 잘 돼 있어요. 고속철도 다 깔려 있어. 근데 고속철 한 번 탔는데 10만 원이야. 고속철 왕복 타면 20만 원이야. 먼 거리면 멀잖아요. 비싸잖아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한 달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내 고향 한번 고속철 갔다가 왔다 하는데 20만 원이야. 이거 탈 수 있겠어요? 거리마다 틀려요. 맞아. 거리마다 틀려. 그럼 좀 짧은 거리를 얘기해보자. 짧은 거리는 뭐 5만 원이라고 치자. 5만 원. 왕복이면 10만 원이야. 나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왕복 차비 10만 원. 근데 고속철만 타? 고속철까지 타는데 짐이 많으면 택시 타야 되지? 고속철에서 내려가지고 집까지 또 멀면 택시나 버스 타야 되지? 그 교통비들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집에 빈손으로 갈 거야? 설인데 주렁주렁 부모님 선물, 뭐 내 형제들 선물, 조카들 선물만 가져가야 돼? 빨간 봉투에다가 세뱃돈 딱 빨간 봉투에다가 세뱃돈 조카 몇 명 딱 명수대로 챙겨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한 번 명절, 그리고 여러분들 명절 동안 뭐 합니까? 명절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 계속 좋은 거 먹고 뭐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집에서 노는 것도 한계지.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밖에 나가야 돼. 나들이 가야 돼. 나들이 어디로 가느냐? 뭐 어디 여행도 가고 좋은 호텔도 예약하고 좋은 식당 예약해가지고 가족들 전체 회식하고 그거 다 돈이야.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그 돈 어떻게 벌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게 머리 떠오르는 순간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야. 설이네. 이거 진짜 얼마 벌써 못했는데 이거 그리고 제일 역설적인 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 자료 화면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중국에는 더 웃긴 게 고속철이 있잖아. 일단 집에 가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줄어들었어. 고향 자체를 안 가. 그냥 설을 안 보낼래. 나 고향 안 갈래.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고속철 자체를 안 타.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KTX는 비싸니까 안 타고 무궁화호를 타는 거야.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 중국의 고속철은 텅텅 비어 있어. 지금 막 한창 사람들 막 타야 되는데 고속철 다 비어 있어. 그런데 그 초록색 이거 고속철 봐봐. 여러분들 이게 고속철인데 고속철 잘 돼 있어요. 중국에 사람이 없어. 지금 요 며칠 찍은 건데 사람이 없어. 고속철은 사람이 없고 어디 사람이 다 가 있느냐, 무궁화호. 그 중국의 옛날 초록색으로 포장되어 있는 기차가 있어요. 다 그거 타러 가 있어. 맞아. 무궁화호는 표도 없어. 거기 사람들 막 미친 듯이 막 옛날 그 중국 초록색 기차 있거든. 진짜 지금 중국에서 고속철 타고 중국 끄트머리에서 저 끝까지 가도 하루 안 걸리거든. 고속철 속도가 그 정도야. 근데 옛날 기차 타잖아. 옛날 기차 타면 중국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진짜 한 9박 10일도 걸려. 진짜 2박 3일 이런 거는 이건 애교. 2박 3일은 너무 애교지. 옛날에 저도 2박 3일 기차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죽어나요 진짜. 죽어나. 2박 3일은 뭐야. 1박 2일만 타도 볼 것 같아. 그 좁은 공간에서 침대 칸도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 아끼기 위해서 침대도 안 타. 앉아서 가. 앉아서 2박 3일 앉아있어 봤어? 야, 그 고문이야 그거. 2박 3일 앉아있어 봤어? 근데 맞아요. 앉아있는 표, 자리표가 없어지잖아? 그럼 스탠딩, 짬표, 서서 가는 표를 팔아. 그럼 2박 3일 동안 서 있는 거야. 근데 2박 3일 동안 서 있을 수 있어? 못 서 있지. 그러면 그냥 아무 바닥 여기저기 그냥 들어눕고 막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막 그때는 이미 뭐 내 옷이 깨끗하고 들어오지는 거 상관 안 해. 이 밑에 더럽네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자리만 있으면 누워. 난 그런 기차를 타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한 4박 5일 정도만 기차를 타도 여러분들 하루 이틀은 괜찮아. 근데 사람들이 그 기차 안에서 계속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 머리는 계속 떡지고 입에서 냄새는 점점 심해져.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악취 씨.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고속철을 다 깔아놨어. 중국 고속철 진짜 잘 돼 있어요. 다 깔아놨는데 웬걸 이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하네. 그러면 비용을 좀 낮추든가. 그리고 이거는 일반 기차인데 여러분들 이게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2월 5일 새벽 4시의 기차 모양인데 2월 5일이면 이미 왜냐하면 이제 설 전 20일부터 이미 이동이 시작돼. 왜냐하면 설 전날 설
전전날 혹은 설 당일날은 절대 이동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터져나가니까. 그러니까 한 20일 전부터 미리미리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기차에도 사람이 없는 이유. 왜? 그냥 돌아가지를 말자. 왜? 돈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상들을 찍어 올립니다. 올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2월 3일 심천에서 우한 가는 고속철인데 사람이 없다. 지금은 말 그대로 춘윈 기간인데 왜 사람이 없냐 이거냐. 설 민족 대이동할 때인데 왜 사람이 없지? 미리 간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아예 그냥 설을 안 쉬나? 아니면 인구 증발한 건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나라에서 진행한 그런 고속철, 뭐 다양한 뭐 여기저기 프로젝트들 있잖아. 지금 거의 다 적자야. 돈 벌고 있는 게 몇 개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2018년, 2019년까지만 해도 이 설에는 뭡니까? 그 중국인들 그 과시하는 거 있잖아. 체면 유지 소비. 설날은 이런 소비 축제였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국의 뭐 알리바바라든지 중국의 뭐 이런저런 그 인터넷 쇼핑 사이트들 막 매년마다 카운트다운 하잖아. 아, 뭐 얼마 매출이 팔렸고 뭐 몇 시간 만에 뭐 몇십억을 찍었고 몇 천억 찍었고 뭐 몇 조를 찍었네 뭐 이런 거 막 그런 축제를 했잖아, 회사에서. 요즘 중국 회사에서 그런 축제 함부로 했다가 욕 먹어요. 절대 못 해요. 그거 지금 하잖아? 그건 뭐 중국의 인민들이 욕하기 전에 일단 중국 정부에서 그냥 저 새끼들 저거 분위기 파악 못하나 저거? 이러면서 없애버려요. 그런 이제 소비, 그런 소비는 이제 상상도 못하고 일단 표값 플러스 이동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표값도 비싸지, 사람도 많은 거. 그러니까 나는 돈 많으면 여유가 있으면 비행기 타고 고속철 타고 하면 돼. 돈이 많으면. 그게 1억 명이 안 된다니까. 그럼 그 밑에 돈 없는 사람들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가서 류비샹이라 그래. 초록색 기차. 초록색 기차라고도 안 불러요. 중국에서는 그 옛날 기차. 한국으로 따지면 무궁화호. 그거를 초록색 박스라고 불러요. 그냥 초록색 박스 타러 가야 돼. 그거 타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야. 방금 말했잖아요. 그 안에 2박 3일, 3박 4일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는지. 그 자체가 스트레스고 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가 또 스트레스 중에 한 개가 이제 현금. 설 가면 조카들도 있고 친척들 뭐 동생들 뭐 이런 거 이제 내가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제 많이 돈을 주지는 않더라도 이스이스 중국말로 그거 이스이스라 그래. 좀 그냥 좀 어느 정도는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저기 애들한테 돈 좀 나눠주다 보면 그 돈이 얼마야? 그거 자체도 스트레스야. 나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나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애들한테 뭐 얼마씩 줘야 돼? 중국의 제일 큰 지폐가 100유엔이잖아요. 그게 한국 돈으로 2만 원이야. 그럼 100유엔 한 개 정도는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한 개 정도 넣었을 때 몇 명, 한 5명 주면 이거 10만 원이야. 나 월급 100만 원인데 어떡할 거야? 심지어 이거 월급 1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이면 월급 50만 원이라 치자. 중국의 중위소득. 월급 50만 원 아니야. 어떡할 거야? 일단 차비에서 10만 원 썼어. 왕복으로. 가서 이거 용돈 주는데 와 이것도 10만 원 써야 돼. 나 월급 50인데 어떡할 거야? 근데 또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 홍바로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럼 돈을 적게 넣어? 그러면 안 돼. 체면이 깎이니까. 체면이 깎이면 안 돼.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이게 요즘 그 설날 전 되잖아. 설 전 되면 여기저기서 막 올라옵니다. 그 SNS, 중국의 SNS에서 올라와요. 뭐 어떤 게 올라오느냐? 올해 조카 줄 선물들 이거밖에 못 샀네? 이러면서 막 엄청 비싼 선물들 있잖아. 막 쌓아놓고 막 우리 조카들 줄 세뱃돈 준비했네? 막 빨간 봉투에다가 돈 두둑이 채워가지고 막 이만큼 쌓아놓은 거. 이것도 뭐 나눠주면 이것도 5초이면 나눠주겠지? 뭐 이런 SNS 인증샷들 있잖아. 그런 게 요즘 없어요. 검색해보잖아. 다 옛날 것들밖에 없어. 해시태그로 춘제 리우, 설날 선물, 춘절 선물, 춘절 플렉스 뭐 이런 거 검색하잖아. 옛날 게시물들밖에 없어. 요즘 그게 안 올라와. 옛날에는 이런 거 조카들이 좀 많아. 조카들 한 명 한 명씩 지나가면서 쇼츠로 홍바오 한 개에다가 막 빨간색 중국 인민폐 두둑히 넣은 거 이거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조카 한 명씩 지나갈 때마다 한 개 옆에서 영상 찍고 있고 이거 많이 했지. 요즘 그런 거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 선물이라는 게 정말 마음이거든. 선물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
선물 얼마고 뭐가 중요해. 그냥 선물은 마음이잖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선물 자체가 체면을 살리는 그런 약간 좀 증표 같은 거야. 선물이 서열이 되고 선물이 체면이 돼버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가족들이 다 한 번 모여. 중국도 대가족들 많잖아. 가족들이 다 한 번 모여가지고 선물의 품목들 이런 걸 딱 보고 선물하는 돈값, 선물하는 그 퀄리티 이런 거 딱 보고 아, 이 집안의 당신의 현재 수준, 당신의 현 주소, 집안 서열이 그걸로 매겨져.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설이 뭐 하루 이틀만 있는 거 아니잖아.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며칠 동안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매일매일이 이벤트야. 식재료값 나가죠. 외식값 나가죠. 술값 당연히 나가지.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에서는요. 담배값도 한국에서는 담배는 그냥 담배일 뿐이야. 그렇잖아. 담배가 무슨 사치품은 아니야. 담배는 그냥 담배일 뿐. 근데 중국은요. 담배도 사치품이에요. 네가 딱 이렇게 설날에 가가지고 춘절 식사할 때 뭐 핸드폰도 올려놓고 차키도 올려놓고 뭐 담배도 올려놓게 되는데 그 담배도 쟤 뭐 핀다에 따라 가지고 얘의 현주소가 나옵니다. 담배는 사치품이에요. 담배가 한국은 담배값이 통일이잖아. 중국은요 담배가 싼 거는 한국 돈으로 1,000원도 안 해. 비싼 거는 한 갑에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어. 그런 거를 딱 얼마짜리를 올려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그래도 좀 잘 나가네. 이게 또 판가름이나. 그것도 지출이고 아이들 용돈 다 지출이야.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예 야 설 우리 가지 말자. 야 설 우리 가지 말자. 너도 안 가? 너도 안 가? 친구들끼리 야 우리 설에는 전화기 꺼놓고 우리끼리 그 돈으로 그냥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설 아예 그냥 가족들한테 가지를 않아요. 안 가.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끼리 혹은 연인끼리 지들끼리만 여행을 가고 거기 가서 그냥 뭐 스트레스 받을 바에 그냥 여행을 가자. 아니면 그냥 아예 더 회사에다가 저 추가 근무하겠습니다. 일을 더 해. 그리고 보통 이제 춘절에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물건들을 많이 사잖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때 뭐 많이 먹고 축제니까. 그래가지고 좀 생산이 좀 적게 된 과일, 생산이 적게 된 야채 이런 애들이 설 대목 되면 얘네들이 오르거든 가격이. 완전 반대. 지금 중국에 과일 이런 것들 못 팔아가지고 썩혀가지고 버리고 가격 떨어지고 낮추고 해도 사람들이 안 사.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게 와 물가가 올랐네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와 돈이 진짜 안 도나 보다라는 거를 아주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